평면에 객체를 하나 깔아볼게요. 이렇게 머시룸을 깔았는데 이 머시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컬러가 그레이로 바뀌면서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객체가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섀도우 값도 꽤 잘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로우 폴리곤이고 섀도우 쪽에 저희가 퀄리티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악하게 그림자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일단 섀도우의 방향 자체가 제대로 나온 것에 의의를 두도록 합시다. 이제 다양한 종류의 AR 객체들이 배치되고 있는데요. 이 객체들은 각각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AR 객체만 컨트롤할 때는 어떤 객체가 씬에 몇 개 올라갈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었잖아요. 단순히 그 객체를 저장해 두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른 종류의 AR 객체들이 증강되고 평면을 터치할 때마다 4개의 객체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알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떤 객체가 생성이 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각각의 객체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브젝트가 여러 개 배치가 되면은 그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한 동안에는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전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두기 위해서 바닥을 터치를 하면은 또 새로운 객체가 생기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AR 오브젝트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컴포넌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생성되는 AR 객체들을 동일한 컴포넌트로 관리해주기 위해서 AR 객체가 인스턴티에이트 될 때마다 그 게임 오브젝트에 어떤 컴포넌트를 붙여줄 거예요. 한마디로 나만의 AR 오브젝트 특성을 부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프리팹이 등록되더라도 그 프리팹은 제가 정의한 AR 특성을 갖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를 코드로 짜볼 거고요. 스크립트 부분에서 create C# 스크립트 이름을 AR 오브젝트라고 지어줄게요. 하나의 클래스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AR 오브젝트는 AR로 증강되는 모든 오브젝트에다가 이 컴포넌트를 붙여줘서 동일한 클래스로 관리를 해줄 거예요. 여러 가지 스테이트를 추가를 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 객체가 선택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상태값을 만들어 줄 거예요. probably is selected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이 되면은 이게 true가 될 거고 선택된 게 취소되면은 이게 false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선택됐을 때와 선택되지 않았을 때 그 AR 객체의 상태를 바꿔볼 거예요. 일단 다른 클래스에서도 이 isSelected를 접근할 수 있도록 getSet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public bool selected get return this is selected 그리고 set value 이렇게 getSet 함수를 만들어줬고요. 이 객체가 선택될 때마다 뭘 바꿔볼까요?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변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메쉬 렌더러를 이용을 해볼게요. 메쉬 렌더러를 만들어줄 거고요. 메쉬 렌더러를 get 컴포넌트로 받아와 줄게요. 메쉬 렌더러를 받아와서 매테리얼 값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이 메쉬 렌더러가 없는 게임 오브젝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케이스에 에러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메쉬 렌더러가 없는 경우는 메쉬 렌더러를 그냥 만들어서 붙여줄까요? 게임 오브젝트에 add 컴포넌트를 메쉬 렌더러로 해서 메쉬 렌더러를 코드로 붙여줬고요. 메쉬 렌더러의 매테리얼 값을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매테리얼 값 말고 더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매테리얼 내부에는 그 각각 텍스처나 뭐 컬러나 쉐이더나 이런 걸 코드로 다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바꿔줘도 되고요. 저는 그냥 컬러감만 바꿔줄게요. material.color를 바꿔줄 건데 일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컬러 값을 저장을 해 놓을게요. origin color 이렇게 처음 생성됐을 때 오리진 컬러 값을 저장을 해놓고 셀렉트 모드가 끝났을 때에는 원래 컬러로 돌려주기 위해서 오리진 컬러 값을 쪽에 저장을 해줬고요. AR 객체가 선택되거나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매테리얼의 컬러 값을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짜줄게요. 업데이트 매테리얼 컬러 이제 셀렉티드일 때 메쉬 렌더러의 매테리얼의 컬러는 그레이로 설정을 해줄게요. 선택됐을 때마다 이 객체는 그레이색으로 덮여질 거예요. 그리고 선택 모드가 끝났을 때는 원래의 색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저장해놨던 오리진 컬러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selected 값이 셋 될 때마다 업데이트 해주면 되니까 이쪽에다가 세터에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커스터마이즈된 AR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객체가 생성될 때 그 객체에 이 AR 오브젝트라는 속성을 주기 위해서 동적으로 AR 오브젝트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AR 멀티플 오브젝트 컨트롤러로 다시 와주시고요. 이쪽에서 저희가 AR 객체들을 생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생성을 할 때 이 생성된 객체에다가 컴포넌트를 붙여줄 거예요. new AR object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new AR object에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넣어줄 건데 AR object 컴포넌트를 추가를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러면은 새로운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AR 오브젝트 속성을 갖고 객체가 생성되도록 되겠죠?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속성은 줬으니까 이제 이 AR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선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각각의 객체들의 상태를 관리를 해볼게요. 일단 만들어진 객체를 터치를 했을 때 그 객체를 셀렉티드 모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객체가 선택되면 셀렉티드 표시. 이 AR 레이캐스트 매니저의 레이캐스트는 AR 객체에 대해서만 동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정의한 AR 객체 말고 트래커블 타일에 들어있는 그 객체들에 대해서만 레이캐스트가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성된 객체에 대해서는 피직스 레이캐스트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직스 레이캐스트를 써줄 건데요. 입력으로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한번 볼까요? 레이 값, 오리진 값, 타겟 값 이런 것들이 들어가네요. 피직스 레이 같은 경우는 카메라 위치부터 저희가 선택한 포지션까지 그 레이 값을 넣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AR 카메라 객체를 받아와야 되고요. 여기서 시리얼라이즈드 필드로 AR 카메라 그냥 카메라 AR 카메라 컴포넌트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AR 카메라의 스크린 포인트 투 레이를 해주시고요. 그 위치는 터치 포지션으로 이렇게 레이를 설정해 주시고요. 이 스크린 포인트 투 레이는 카메라를 통해서 스크린 포인트로 레이를 리턴 받는 거예요. 이 레이를 피직스 레이 캐스트에 넣어줄게요.
physics.laycast layout physics hit을 넣어줄 거고요. physics hit도 위쪽에 미리 선언을 해줄게요. private static laycast hit. 그래서 여기는 물리적인 오브젝트와 충돌했을 때 이 안에 physics hit 값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선택된 객체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selected object.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 값을 저장을 하는 변수고요. 여기에다가 physics hit에서 반환받은 값을 넘겨줄게요. 트랜스폼을 넘겨주시면 되는데 그 트랜스폼에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AR 오브젝트 컴포넌트잖아요. 그걸로 이 AR 객체를 핸들링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get 컴포넌트 AR 오브젝트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selected 오브젝트도 그냥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라 AR 오브젝트가 되어야 되겠죠? AR 오브젝트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AR 오브젝트가 아닌 경우는 이 get 컴포넌트를 했을 때 널 값이 올 거예요. 그 값은 처리를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if selected 오브젝트가 널이 아닐 때 selected 오브젝트의 selected 값을 true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짜게 되면은 카메라를 중심으로 터치 포지션으로 레이를 쏘고 그 쏜 레이에 충돌된 AR 오브젝트 값을 받아와서 그 AR 오브젝트의 selected 값을 true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AR 오브젝트의 세터가 불리면서 매테리얼 컬러가 그레이로 변경이 되겠죠? 이게 터치가 발생할 때마다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터치 페이지를 체크를 더 해줄게요. if touch.page 터치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이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터치 첫 발생했을 때만 처리되도록 바꿔주고요. 그리고 터치가 끝났을 때 손가락이 딱 스크린에서 떨어졌을 때 시점에 selected 모드를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터치 페이지에 ended 스크린으로부터 손가락이 떨어졌을 때 이 selected 오브젝트 selected는 false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손으로 잡고 있을 때만 selected가 되는 거고 손에서 뗐을 때는 unselect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selected 오브젝트가 널일 때는 이 함수가 에러가 날 거니까 selected 오브젝트가 있을 때만 selected 값을 false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쪽 위쪽 코드는 객체가 AR 오브젝트가 선택됐을 때 동작하는 로직이고 아래쪽은 빈 평면이 선택되면 여전히 AR 레이캐스트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빈 평면에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배치를 시켜줄 수가 있으니까요. 코드가 좀 길어져서 분리를 해서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함수 이름은 private void select AR object 이렇게 함수 하나 만들고요. 또 private void select AR plane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분리를 해볼게요. 터치 페이지 begin 쪽이 지금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공통으로 사용을 할 거고 select AR 오브젝트는 이 내부 코드만 있으면 되겠죠? 파라미터 입력으로는 터치 포지션을 받아주면 좋겠네요. 터치 포지션 이렇게 받아줄 거고 select AR plane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사해 오고 터치 페이지 부분은 업데이트 부분에서 사용해 줄 거니까 제거해 주고 마찬가지로 input 파라미터를 터치 포지션 받아줍니다. 그리고 select AR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변환값을 불로 설정을 해줄게요. AR 오브젝트가 선택됐을 때는
true를 반환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false를 반환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코드를 좀 더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정리를 해볼 거냐면 begin 쪽 코드가 동일하니까 이쪽 다 지워주시고요. select AR 오브젝트 함수를 먼저 수행해주고요. 터치 포지션을 input 파라미터로 놓고 만약에 AR 오브젝트가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으면은 select AR plane 이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터치 포지션. 이렇게 코드를 짜볼게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더 간결한 형태가 됐죠? 이렇게 하고 에디터로 다시 돌아올게요. AR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AR 카메라 컴포넌트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AR 카메라는 AR 세션 오리진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AR 카메라를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AR 카메라 내부에는 카메라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매핑되어서 AR 카메라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코드를 업데이트를 하고 빌드를 해볼게요. 이제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볼게요. 평면의 빈 공간에 놓으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아까처럼 생성이 되고요. 근데 생성되어 있는 AR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컬러가 그레이로 바뀌게 됩니다. 평면을 누르면 새로 생기고요. AR 오브젝트를 평면 위에 배치를 하고 그 AR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때마다 AR 오브젝트의 매테리얼 값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AR 오브젝트가 있더라도 내가 선택한 AR 오브젝트가 뭔지 그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이제 선택한 AR 오브젝트에 좀 컨트롤을 해볼 건데요. 이전에 저희가 트랜스폼도 바꿔봤고 로테이션도 바꿔봤고 스케일도 바꿔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일단 포지션 값을 옮겨보는 거를 실습을 해볼게요. 어차피 포지션 값을 이동을 시킬 때도 아무 위치에다가 이동시킬 게 아니라 플레인 위에다가 저희가 이동을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과 동일하게 AR 레이캐스트를 이용을 해줄 거고요. 일단 selected 오브젝트가 존재했을 때 selected 오브젝트가 존재하고 선택된 상태일 때는 그 selected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값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업데이트 위치는 힙포즈의 포지션 그리고 로테이션 값은 힙포즈의 로테이션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의 위치를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요. 이 selected 오브젝트가 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널 값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널인 경우는 선택된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평면을 터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과 동일하게 평면이 터치되면은 새로운 AR 오브젝트가 생성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else if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새롭게 생성한 AR 오브젝트는 이제 selected 오브젝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AR 오브젝트가 선택됐을 때는 AR 오브젝트의 위치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평면이 그냥 터치가 되었을 때는 그 평면에 새로운 AR 오브젝트를 생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가볼게요. 이쪽 업데이트 코드도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전에 작성한 코드는 AR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면은 AR 플레이는 그러니까 AR 레이캐스트는 쏘지 않는 형태로 코딩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select AR 오브젝트는 항상 체크를 할 텐데 이렇게 터치가 처음 발생을 했을 때 select AR 오브젝트 로직을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거랑 별개로 select AR 플레이는 모든 케이스에서 동작을 해야 해요.
그 이유는 이제 Select AR 플레인에서 터치 비겐 쪽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터치 페이지가 Moved일 때, 그러니까 어떤 객체를 잡고 이동시킬 때도 이 AR 플레인에서 트랜스폼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 페이지를 타지 않는, 항상 타는 로직으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터치 페이지 비겐 값을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Selected AR 오브젝트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선택이 됐더라면은 이 Selected Object.Selected 부분에 저장이 될 거고, 이거를 체크하는 로직이 이쪽 아래에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굳이 touch.begin 부분은 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짜게 되면은 AR 오브젝트로 터치가 발생을 했을 때 Selected Object.Selected가 true가 되고, 현재 선택된 AR 오브젝트가 있으니까 Selected AR 플레인에서는 그 선택된 오브젝트의 위치를 AR lay가 충돌되는 그 위치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터치가 끝났을 때는 이 Selected Object가 false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위치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짜고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면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깔아볼게요. 트리, 머쉬룸, 로봇, 트리 하나 더, 피그 이렇게 깔아볼게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고 AR 레이캐스트가 써져서 힛된 영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추가로 AR 관련된 건 아니지만 프리팩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배치될 AR 오브젝트들을 프리팩으로 선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라운드, 머쉬룸, 트리, 로봇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게 각각의 에셋들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기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한 트리 오브젝트를 보면은 가장 상단에 메쉬 렌더러도 있고 메쉬 콜라이더도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의미는 AR 오브젝트에서 메쉬 렌더러를 받아와서 메쉬의 매테리얼, 컬러를 바꿔줬었잖아요. 이 경우는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테리얼 값을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쉬 콜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physics.raycast를 썼을 때 충돌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프리팹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이 코드들이 동작을 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에셋이 이렇게 메쉬 렌더러가 있고 메쉬 콜라이더가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사용한 로봇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 게임 오브젝트에 메쉬 렌더러도 없고 콜라이더도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애니메이터만 있지 뭐 콜라이더랑 메쉬 렌더러가 따로 없잖아요. 하위에는 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그룹화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떤 걸 컨트롤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유의를 해야 할 점은 얘가 지금 콜라이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사용했던 physics.raycast를 썼을 때 이 레이에 걸리지가 않아요. 콜라이더가 있어야 충돌이 발생을 해서 그 레이의 반환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이더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따로 콜라이더를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이쪽을 통과하지 않고 항상 false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AR 오브젝트, 우리의 AR 오브젝트로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로 콜라이더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 Add 컴포넌트에서 콜라이더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러 모양의 콜라이더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박스를 해도 되고, 박스를 해볼까요? 모양 찾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초록색 콜라이더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 Edit 콜라이더 버튼을 눌러서 적당히 얘의 사이즈와 비슷하게 맞춰줄게요.
어차피 얘가 애니메이션이 있는 애라서 지금 설정한 콜라이더 사이즈보다 좀 더 얘 영역이 크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맞춰보면은 이렇게 대충 여유롭게 맞춰봤고 상하를 좁혀서 좀 더 핏하게 콜라이더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콜라이더를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콜라이더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피직스의 레이캐스트를 쐈을 때 이 로봇도 AR 오브젝트로 제대로 캐치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피그도 지금 콜라이더 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캡슐 콜라이더로 넣어볼게요. 레이디어스를 한 0.1 정도? 그리고 에딧 콜라이더를 누르고 이렇게 대충 콜라이더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완성된 코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좀 더 간단할 수 있었겠지만 차근차근 기초 기능부터 만들어 나갔던 건 어떤 식으로 AR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AR 개발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쭉 보여주기 위해서 단계 코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코드는 꽤 간단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빌드를 해서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AR 개발 자체가 환경과 인터랙티브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코드로만 봤을 때는 로직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환경에 적용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AR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개발을 했으면 이제 웬만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 유니티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좀 더 재미있는 AR 앱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멀티플 오브젝트 컨트롤을 실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에 객체를 하나 깔아볼게요. 이렇게 머시룸을 깔았는데 이 머시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컬러가 그레이로 바뀌면서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객체가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만약에 이 머시룸이 아니라 그냥 일반 플레인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객체들도 함께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라운드를 이렇게 깔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트리나 로봇, 피그 이런 애를 다 깔아가지고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 피그와 로봇은 원래 콜리전이 없었던 애들인데 저희가 콜라이더를 설정해줘서 레이를 먹고, 그러니까 피직스의 레이 캐스트를 받고 선택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섀도우 값도 꽤 잘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로우 폴리곤이고 섀도우 쪽에 저희가 퀄리티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악하게 그림자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일단 섀도우의 방향 자체가 제대로 나온 것에 의의를 두도록 합시다. 보면은 로봇의 질감 같은 것도 꽤 잘 살아있네요.